안녕하세요. 법무빈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 A씨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 B씨에게 신뢰를 악용당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도와주며 A씨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A씨의 명의로 대출과 보험 약관 대출을 반복적으로 받아서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금전 거래를 하던 관계였나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A씨는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환자로 입원해 있던 B씨를 알게 됐고 이후에 10년 넘게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A씨의 아들이 사망했을 당시에 B씨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도와주면서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B씨는 어느 날 남편의 수술 관련 소송에서 돈이 나오면 갚겠다면서 급하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었나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당장 빌려줄 현금이 없자 B씨는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B씨는 대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A씨의 개인정보와 통장, 도장 등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만 A씨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총 5,8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B씨는 그 이후에도 A씨의 개인정보와 금융자료를 이용해서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을 계속 이용했고 추가 피해액만 4,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액만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대출이 발생했는데 A씨가 바로 알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B씨가 A씨의 통장과 관련 서류를 관리했고 대출 이자는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A씨 입장에서는 오랜 친분이 있었던 B씨를 믿었고 보험이나 금융 절차도 B씨가 대신 처리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경에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계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알지 못했던 다수의 보험 약관 대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B씨가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면 피해금도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범죄 여부와 처벌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민사상 집행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여금 반환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대출 종류도 많고 기간도 길어서 피해액을 계산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셨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2017년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B씨가 A씨의 명의로 개인정보와 금융자료를 이용해서 발생시킨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역시도 금융기관과 실행일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대출계약 자료, 보험약관 대출 내역 등을 함께 연결해서 B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1억 정도의 피해를 봤다 하는 식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대출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실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법원은 저희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B씨가 A씨에게 1억 원 이상의 피해액을 전부 지급하고 여기에 판결에서 정한 지연 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역시 B씨가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에는 가집행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낸 데 이어서 민사재판에서도 A씨가 입은 피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오랜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을 믿고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통장이나 개인정보를 쉽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우선 명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주장해서는 부족하고 대출 경위와 돈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 고소를 통해서 사기 범행을 밝혀낸 뒤에 민사소송에서 개별 대출 내역과 피해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서 1억 원이 넘는 배상 책임 전부를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대출이나 보험약관 대출을 발견했다면 금융기관별로 거래 내역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피해회복 절차는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예우와 함께 사실관계와 피해금부터 정확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예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